자, 우선 동사나 형용사 간의 경우, 즉 용언의 경우만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단음절, 이름절 어간의 경우에는 수의적이고 뭐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그 다음 다음절, 이음절 이상 어간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번법 요거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기다, 음극문문 기다. 요게 이름절이죠. 여기 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요거는 기어, 요렇게도 되고, 요 둘이 합쳐서 어떤 이야기? 기어, 요렇게. 이 기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둘이를 합친다며요. 둘이를 합친다며요. 그러면 뭐가? 기어간다. 자, 요거는 기어간다. 요거는 기어간다. 기어간다. 이 장음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음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발음을 기어, 이 기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교 문법을 정리한다면, 이게 기여,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있어요. 된다, 안 된다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조금만 더 이따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요게 이름절일 경우에요. 그러면 기어도 되고 기어도 돼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기다에 어를 붙였어요. 그럼 요게 이음절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죠. 청군 이기어라, 백군 이기어라, 이렇게는 잘 말 안 해요. 내가 이 시합에서 이겼어 기분이 좋다, 이겼어 기분이 좋다지 이기었어 기분이 좋다 이러지는 않잖아. 정리합니다. 이름절 어간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원래대로 써도 되고 반모마가 일어나도 되고, 이음절 이상일 때는 어떻게 바로 일어나야만 된다.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기 플러스 어가 결국은 겨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고 요게 어죠. 요거는 뭐라고? 바로 요렇게 되는 거지. 여라는 것은 이 플러스 반몸 이 플러스 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그러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대치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대치가 되느냐? 단몸이 반몸 이로 대치가 된다. 해서 우리는 이걸 따서 이 반모마가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초승이 젖젖처로 시작하는 이름절 어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뭘 적용해야 되느냐? 이 반모마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자, 우리 만두를 찌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만두를 찌다 여기에 어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만두를 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무슨 소리냐? 기어간다 해서 기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나요? 이런 이야기 했죠. 이렇게 경국에 이가 붙으면 이런 장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장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요거 하나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 요 관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요 관계가 자, 이 그리고 요 관계죠. 요건 뭐죠? 바로 이 반모미에다가 관계죠. 그런데 여기 지금 쌍지읒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쌍지읒이 있어요. 그죠? 여기 경구음이 있잖아. 이럴 때 마찬가지 요 단모미가 반모미로 가는데 문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해서 쩌라고 만들었죠. 그러면 이 쩌가 존재가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이렇게 반모미로 만들었잖아. 문제는요. 경국이하고 반모미가 둘이 같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그 이야기했죠. 끌어들여 놓고 살아보니 아니다 그러고 내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반모마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놈 떨어뜨립니다. 둘이가 같이 못 오는 거야.
둘이 같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바로 만두를 먹다 이렇게 돼요. 만두를 먹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반몸이 탈락이 되는데, 반몸이 탈락이 돼요. 그런데 이 반몸이 탈락은요, 반드시 이 반모마가 와요. 이 반모마가 와요. 지금 누구 이야기냐? 경부겸 이야기예요. 젖저천은요, 이 젖저천은 반몸이 탈락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반모마를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반몸이 탈락은요, 반몸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없으니까 만들어 놓고 떨어뜨린 거예요. 아주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아니 어차피 떨어뜨릴 거 왜 만들어? 만들어 놓고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 응? 아주 못된 거예요. 이리 와 상 줄게 이리 와 그러고 갔더니 두드려 패는 거예요. 못된 것이지 요 관계들.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입니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경우만 일어난다. 이음절 어간의 경우는 수의적이고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자, 다음절 이음절 이상의 어간의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 자, 그런데 거기에 참고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기어의 허용 여부, 표준국어 대사전의 발음 정보에서는 이 기어를 표기와 발음 허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유인물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면은요, 우리 기다에 어를 붙였어요. 그럼 여기대로 하자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어 그리고 겨,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거기 유인물을 내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죠. 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기다를 찾아봤어요. 기다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기 기다에 어를 붙였어요. 그럼 표기가 기어 또는 겨, 요거 맞습니다. 근데 표기는 기여 그러면 안 돼요. 표기는 기여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발음이요, 요 기여 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기어도 되고 요거 봐, 요거 기여도 된다는 거예요. 요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기어가 되지 기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또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때 반복될 때. 그 다음 요거 줄여서 겨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이에요. 어떤 점에 차이 나느냐? 바로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기다에 어를 붙입니다. 이기다에 어를 붙여요. 그러면 표기는 이기어, 줄이면은 이겨. 근데 이겨는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게 또 문제라는 거지. 요게 우리 방금 표기든 발음이든 이기다에 어를 붙이면은 반모마가 된 이겨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은 이기어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도 된다는 거예요. 발음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기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기여도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다음절, 이음절 이상일 때는 반모마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다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것도. 이 표준국어 대사전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발음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너 약오르지? 우리가 이겼다.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이론상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잖아.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표기는 여를 쓰면 안 돼. 둘 다 여를 쓰면 안 돼. 지금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시 교재 원위치 세 번째. 초성이 저자로 시작하는 이음절 어간의 경우는 필수적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반드시 이거는 또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요 이야기. 자, 우리는 지금 이
반모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우 반모마입니다. 어간 끝 모음 오우는 어미 첫모음 아우 앞에서 반모음 오우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반모음 오우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또 어떤 이해가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동사나 형용사, 용은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만 일어나는데 아까는 이 반모마는 어떻게 되었죠? 자, 일음절일 경우에는 수의적이고 이음절 이상일 때는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간의 음절수와 관계없이 수의적이다.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를 보세요. 요새 보아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아를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써줘도 되고 바로 이 반모마를 시켜줘도 되고, 그 다음 가두다도 마찬가지, 가두어도 되고 가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용언이라고 그랬잖아. 용언인데 체언, 파도를 한번 가져오자고. 그럼 이거는 파도아 안 돼요. 왜? 이거는 체언이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체언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뭐라 해서 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반모음 이가 첨가된 파도야,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반모음화를 겪는 음절이 초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필수적으로 반모음화가 일어나야 된다. 오아가 와가 되고, 그리고 배우어가 배워가 된다. 자, 여러분 칠판 한번 봅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보에 아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봐, 그리고 이제 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오고 요게 아고, 요거 어떻게 되죠? 바로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반모음이죠. 그러면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오우 반모음화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한 개. 그럼 요거는 두 개, 요것도 두 개. 그러니까 대치가 되는 거지.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요 이 이중 모음을 한 개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가 한 개가 되었으니까 요거는 축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7차학교야. 너는 7차학교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문제는요 요거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가두다에 어를 붙였더니 바로 가두 이거는 돼요. 그런데 배우다에 어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배워 무슨 소리냐? 요거 가두어, 자, 방해 가두어, 방해 가두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문법을 배우어 이상해요. 문법을 배워, 요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왜 가두다는 둘 다 되는데 이 배우다는 하나만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살펴봅니다. 조건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거죠. 봤더니 초성을 가지고 있죠. 이거 초성이 없죠. 이렇게 초성이 없으면요 무조건 반모음화가 일어나야 돼. 무조건 반모음화가 일어나야 돼. 비유티 그러나 유인물. 자, 표준국어 대사전을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봤더니요 또 요렇게 나오네요. 아, 된답니다. 표기도 되고 발음되고 다 된대요. 응? 우리는 지금 이것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것만. 왜? 초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표기도 발음도 된다는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애들이 찾아가지고 선생님 골리는 게 중2의 권한입니다. 중2병. 중1은요 잘 몰라요. 그냥 어리어리합니다. 이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래서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왜
북한이 남한 이 침공을 못하느냐? 중2 때문에 그렇대요. 중2를 건드리면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 나도 겪어봤어요. 옛날에 대학교 때 명동을 나갔는데 보통 조금 나이 든 사람은요,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못해요. 왜? 내가 손을 한번 잘못 쓰면은 유치장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전과자가 되니까. 그런데 유독 막 방끄리를 맥주병을 깨고 죽여!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중2예요. 뭔가를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거에서 요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필수죠. 이 오다에 아 붙인 거는요, 아무리 사전이라도 오화가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와예요. 이리 와지, 이리 오와, 소니야, 이리 오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67쪽 마무리 쭉 보면은, 자, 오후 반모마가 정리가 쭉 되어 있죠. 요거는 한글 맞춤법에도 나오고, 그리고 학교 문법은 거기 적어놨죠. 모음 축약에 나온다고. 축약에 다시 한번 밑줄. 축약에 다시 한번 밑줄.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육 과정에서요, 반모마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반모마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하게 다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걸 축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대치, 즉 교체로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는 이중모음을 한 개의 음수로 볼 것인지 이중모음을 두 개의 음수로 볼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